안녕하십니까. 흔히 짠이 굴톡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거주해온 사실을 숨기고 서울 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가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병원 측에서 수차례나 대구에서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죠. 현재 서울 백병원은 소독과 역학조사를 위해서 응급실과 병동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이에 민감령 경찰청장은 해당 여성에 대해 불법 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국민들은 해당 여성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여성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 해당 여성은 어떤 증상으로 입원을 한 겁니까? 이 여성은 78세고요. 대구에서 거주하다가 지난달 29일에 딸이 사는 공덕동으로 왔습니다. 근데 구토와 복부 불편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화기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2일경에 내과와 약국을 방문했고요. 3월 3일날 백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진료 당시 의료진이 대구 방문 사실을 수차례 물어봅니다.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입원을 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 결과가 나온 뒤에 실거주지가 대구라고 그제서야 밝히게 됩니다.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것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물어보지 않는데 숨겼다. 이거 자체는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감염병 예방법상 지금 주의 이상 발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상 발령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의사가, 의료진이 감염 확인에 필요하기 위해서 본인이 대구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구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 진술한 거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여성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백병원은 소독과 역학조사를 위해서 응급실과 병동 일부를 폐쇄를 했습니다. 손실이 굉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여성에 대한 과태료는 피해에 비해서 처벌이 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업무방해는 성립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폭행협박, 네. 위계 또는 허위사실 유포해서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되는 거잖아요. 만약 이 사안을 한번 봅시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왔습니다. 그 의심 환자에게 만약에 병원에서 대구에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응급실을 지금 받질 않아요. 응급실이 왜냐면 폐쇄되면 더 많은 또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위급한 피해자들이. 따라서 선별진료소로 보내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음성 판정이 나왔을 때 해당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여성이 대구 거주 사실 숨긴 바람에 바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료실이 폐쇄되고 응급실도 폐쇄되고 손님을 못 받는 실질적인 업무가 방해는 됐어요. 결과는 방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 방해처럼 업무 방해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이 여성은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감염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환자하고 그냥 위험성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여성이 굳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잖아요. 그냥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업무 방해 고의가 없어서 처벌이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성은 코로나19 감염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거짓말을 해서 입원을 했는데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게 했거나 그 위험을 끼쳤다면 상해죄나 상해위죄도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숨깁니다. 그럼 병원에 입원했어요. 옆에 있는 환자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당연히 위험하죠. 의사 진료받으러 왔어요. 위험합니다. 얼굴 마주 가야 됩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해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환자는 코로나19 확진에 걸리진 않았어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위험성이 있는 여자가 나 코로나19에 위험성이 있어. 나 정말 100% 코로나에 걸렸을 것 같아. 나 입원해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킬 거야. 이 고의는 없었거든요, 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서 병원에 온 거예요. 네. 따라서 상해죄의 고의는 받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전염성 있는 에이즈 환자, 그 환자가 이를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게 상해죄 될까요? 저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고의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알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우는 에이즈에 걸린 환자예요. 이미 에이즈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린 확진 환자인 거예요. 이 환자가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 그럼 이 여성에게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비록 이 남성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자신은 매일 약을 먹고 있고 이 약을 먹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했고 실제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법원은 완벽하게 없다고 볼 수 없지 않냐. 진짜 걸릴 수도 있잖아요. 1%의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만 다만 감염 위험성은 낮았고 가해자가 초범이었어요. 따라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다행히도 이 피해자가 감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행이네. 네, 다행입니다. 네네. 오랜만에 제가 또 훈님 질문에 맞췄네요.
그렇다면 숨긴 여성은 간역법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가능성이 있고요. 업무 방해죄냐 상해죄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백병원은 소독과 역학조사를 위해서 응급실과 병동 일부를 폐쇄합니다. 입퇴원도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병원 환자도 받지 않습니다.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병원에서 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손실로 따지자면 만약에 입원 환자도 못 받고 수억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병원뿐만이 아니에요. 환자들 퇴원해야 되는데 괜히 입원해서 병원비 더 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입원 환자들은 입원을 못해서 만약에 응급실을 못 가서 사망을 했다. 그럼 그 환자들 또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병원의 피해를 보자면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면 이 여성은 아마도 입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게 걱정돼서 이 여성도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의가 있다는 거예요. 고의과실로 불법행위를 했을 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고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병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정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는 아직은 좀 의문입니다만. 다행인 것도 있었죠. 네. 해당 여성을 접촉했던 의사, 간호사, 같은 층의 환자, 가족 등등 90명은 모두 음성 판결이 나왔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같이 입원했던 사람,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이 병원이 지금 만약에 확진 환자가 많이 나왔으면 이 병원이 완전히 거의 며칠간 폐쇄되고 자가격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2주간. 그러면 이 병원이 지금같이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동 전체가 자가격리 상황이 오면 정말 멘붕입니다. 환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은 없어졌다. 아, 그렇죠. 네. 음성이 나왔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해당 여성에 대한 병원 예약이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거부됩니다. 대구 거주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죠. 네. 그럼 대구에서 온 분들은 진료를 아예 못 받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언론 보도가 여러 가지예요. 병원 예약이 안 돼서 거짓말을 했다. 또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병원을 안 받아줘서 또 거부를 당할까봐 거짓말을 했다.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어 보여요. 실제 병원에 한번 가보셨어요? 병원에 가보면 대구에서 오신 분 병원 진료는 타 병원을 이용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 곳이 실제 있습니다. 대구에서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절대 아닙니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스크 쓰고 바로 선별진료소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일부 하나 제가 좀 너무 찡한 게 있어서 네.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둘 다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각각 다른 병원에 입원을 했죠. 가슴이 답답하다고 봉사를 나간 의료진에게 호소를 했더니 이건 코로나19에 대한 증상인가 보다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걸렸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된다라고 소식을 들었대요. 자신도 코로나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의 장례식장을 가지 못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형님 이 소식 들어봤나요? 평생을 같이 해온 배우자가 사망을 했는데 장례식장에도 갈 수 없고 그 마지막 하는 얼굴조차도 볼 수 없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이고 오늘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 사연 보고 나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힘내기 위해서 저희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진료 거부행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이 코로나로 인한 안타까운 상황 좀 알아봤고요.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훈이 짠이의 쿨톡이었습니다. 쿨톡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